안녕하세요. 복쌤입니다. 주말 뉴욕 시장은 다우 지수는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기술주들은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가격 조정을 받는 시장 흐름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인 자산 시장에서의 움직임은 달러 인덱스가 107.50으로 가면서 강 달러를 유지했고 비트코인이 98,700 그러니까 이제 99,000 달러에 근접하는 자리까지 갔다가 살짝 조정이 나와서 큰 그림상으로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한국 시장으로 볼 때는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것이 아직까지는 10년 만기 금리가 내려오지 않고 달러의 강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지난주에 우리 시장 중에서 코스피가 주간 단위로 보면 굉장히 상승이 컸는데 우리 시장의 그 상승을 그대로 이어갈지 코스피하고 달리 떨어져 있던 코스닥은 반전의 고리가 나올지가 가장 궁금할 건데 오늘도 영상 끝까지 잘 청취하시고 여러분들 그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주간 흐름들인데요. 주간 흐름들을 보면 주간 수익률들을 보면 이제 글로벌 시장의 흐름들은 기본적으로 코스피가 3.5%로 가장 세게 올랐어요. 그리고 중국과 홍콩 그리고 코스닥이 약세 흐름을 이어갔고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갔던 이유는 삼성전자의 강한 반전, 하이닉스의 반전이 대표적인 이런 흐름들이었다 이렇게 보겠고요. 결국은 이제 10조의 자사주 매입이 일단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 줬다. 그러나 이제 추가적인 위로의 변화는 잘은 빠지지 않겠지만 추가적인 변화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이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경제 지표는 그 이제 전체적으로는 시장의 주요한 지표들이 그 많이 없는 흐름인데 미국의 연준이가 좋아하는 PC 물가 지표가 수요일 날 발표되고요. 그때 이제 미국은 이제 추수감사절로 목요일 날 휴장이고 금요일 날 반장입니다. 감장이고 우리나라는 한국 금융통화위원회에서의 금리 결정이 있는 자리인데 과연 지금처럼 이렇게 성장률이 낮았을 때 금리를 25베이스 포인트를 한 번 더 낮출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최소한 이게 또 낮추면 원화의 어떤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안 그래도 미국 달러의 강세의 흐름에서 원화의 어떤 약세 흐름을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용인해 주는 이런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쉽지 않고 동결의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좀 긍정적인 것은 지난주에 긍정적인 요소라 하면 일단 신용 그 매물들이 급격히 줄고 있어서 1조 6초 그 16조 7천억대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건 더 떨어져서 16조 5천억 달러까지 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요거는 당장은 긍정적인 요소다. 개인이 많이 떨려 나간 자리가 기관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또한 좋은 빈집 몰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하단은 코스피가 그렇게 아래로 깊게 빠지진 않겠지만 상방으로는 올라가는 데는 코스피가 조금 부담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가 양봉을 이렇게 뽑아 올렸지만 2750 정도 이 정도에서는 매물 부담이 예상이 되고 2480 전후에서는 매수가 가능한 자리다.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으니까 당연히 700선 탈환을 위한 어떤 반발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 주간으로 봐야 될 종목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인 시각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최근에 이제 피팅 업체들이
아주 강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건 송강밴드인데 송강밴드에 비해서 태강이 조금 탄력은 떨어졌지만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재건 관련주들이 SY 스틸텍이 주도하면서 시장을 계속 끌고 올라왔댔는데 이것이 이제 가격의 부담이 조금 느끼니까 SG 쪽으로 시장 흐름들이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2차 전지도 이제 탄산 리튬 가격대가 상승하면서 부분적으로는 돌아섰는데 실질적으로는 2차 전지 쪽의 사업하고 반도체 사업을 같이 역류하고 있는 펜트론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가격적인 부담이 없어 보이고요. 약간 가격적인 부담은 있지만 자율주행 관련주들 중에서 지금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들 쪽에서 인포뱅크라는 종목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일정한 상승하고 나서 고공권에서 약간 수렴하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는 앞에 그 모트렉스나 이런 쪽 시장 흐름들 라닉스나 이런 쪽 시장들에 비해서 지금 현재는 부담이 별로 없는 자리다. 이렇게 보면 이 종목도 함께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간 트렌드는 주간 그 종목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태광이고 두 번째는 SG, 세 번째는 펜트론, 네 번째는 인포뱅크인데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태광이고요. 지금 이제 피팅 업체들 중에서 송강밴드에 비해서 태광이 탄력이 떨어졌는데 모양은 비슷해요. 이렇게 와서 여기를 상승하는 N자형의 상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흐름에서는 위에서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느끼는 자리가 매수의 자리다. 그래서 저는 16,000원 밑에 15,500원 전후에서 매 포인트를 잡고 지금 현재 2만원 전후까지 끌고 가는 전략 유효하는데 특히 이제 대왕거래 시추의 흐름들이 이번 주에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27일 날 대왕거래 첫 시추 발표 계획 승인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현재 포커스를 맞춰서 가는 전략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SG죠. 재건 관련주이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올라와서 내리고 올라와서 지그재그한데 거의 쌍봉 수준에서 맞았지만 여기에 양봉으로 올랐던 힘이 있기 때문에 아래로 3,300원 이하에서는 좋은 매수이고 이 고점을 이렇게 탈환하는 N자형 상승을 노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조금 가속화되는 듯한 느낌을 보이지만 이것은 마지막 종반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면 SG 부담 없는 이런 자리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세 번째 종목은 펜트론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의 3D 정밀 검사 장비 업체이죠. 그래서 2차 전지의 사업에 대한 이런 기대감, 마찬가지로 반도체에 대한 이런 기대감도 있고요. SMT에 대한 기대감도 동시에 있는 종목인데 주가가 이제 여기에 상승은 N자형으로 가볍게 나왔는데 여기와 여기에서 고점을 높였는데 아래로 떨어졌고 지금은 이제 수렴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자리에서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올랐다가 내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내렸다가 오르는데 오르면 매도하는 전략이고 내리면 매수하는 전략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인포뱅크입니다. 인포뱅크는 원래는 이제 유무선 방송통신 네트워크 장비 업체이고요. 양방향 미디어 서비스로 유명한 이런 회사인데 스마트카 서비스도 하고 있죠. 그래서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이 양방향 미디어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카 서비스가 필요로 한 이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의 이동체
관제 솔루션 사업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아래로 내릴 때 좋은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게 좋겠고, 저는 7,100원 이하 이런 자리에서 좋은 매수의 기회로 삼고 9,000원 전후까지 오픈하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수가 이제 마지막 주에도 사실은 종목들 중심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많고, 달러 인덱스가 104레벨일 때, 그리고 채권 금리가 4.2% 이하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지나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하지 않는 게 좋겠고요. 트램프 트레이드는 12월 초까지 연속되다가 여기에 대한 부담감으로 12월 말에 전체적인 12월 말로 가면서 지금 현재 이쪽의 흐름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많은데, 그럴 때 우리 시장이 좋아질 거고, 그럴 때 어떻게 보면 트럼프 트레이드와 관련돼 있는 것은 내년 상반기를 보고 재공약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번 주 한 주도 꼭 성공 투자 되시기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